그 저장을 이제 좀 시작을 하고요. 네, 그 화면을 또 캡처하고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관계분들이 좀 보니까 들어와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아유, 네, 지금 한 17분 정도 들어와 계시네요. 네, 저 서병태 교장 선생님, 지금 그럼 화면을 조금 이제 닫고 참관 형태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패널 그 토크 하실 분들만 화면을 열어서, 네, 화면을 조금 그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제 좀 맞춰진 것 같은데요. 네, 네. 어쨌든 먼저 인사 잠깐 사전에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네, 다들 서로 잘 아시니까 네. 그 신장 교수님하고 곽정희 대표님 오랜만에 뵙는 거 아니신가요? 예, 한 지난번에 1년 문자 넘, 수감 받았습니다. 예, 아, 네, 1년 넘게, 네, 1년이 네, 넘었는데요. 예, 예, 예. 노영철 국장님하고 저는 인천에 갔다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네, 오늘 그 잠깐 진행 안내 먼저 드리고 공식 시작하면 네, 그 이제 공식적으로 토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 포럼 전문가 포럼인데요. 그 나중에 이제 이 영상을 조금 편집해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시작하면 그 제가 패널 분들 소개 한 번씩 짧게 먼저 드리고 오늘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로고가 눈에 확 띕니다. 오늘 주최 기관이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에 이제 대표로 나오신 노영철 국장님께서 오늘 그 포럼에 대해서 좀 그 기관의 어쨌든 입장에서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관에 네. 대한 잠깐 언급도 주시고 소개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취지 소개 끝나면 이제 전문가 토크로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주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본격적인 뇌융합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카이스트가 내년에 뇌인지학과를 또 신설한다고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학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뇌공학과, 뇌인지학과, 뭐 뇌 관련 학과들이 주로 이제 탑 클래스 대학들 중심으로 뇌융합 계열학과들이 많이 그 개설이 되고 있고 뭔가 같은 융합의 방향으로 카이스트가 내년에 개설한다는 뇌인지학과도 완전 뇌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융합 성격의 학과라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재승 교수님이 뭐 이렇게 또 아마 역할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주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 뇌융합 시대에서 두뇌 훈련 산업의 미래 전망 네, 저희가 뭐 어떤 뇌질환의 영역이나 또 이런 뇌공학적 이런 연결이나 이런 쪽 분야보다는 실제적 삶에 아주 밀접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또 두뇌 훈련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산업이라는 용어조차 아직은 정의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브레인 트레이너가 협회가 이제 좀 그런 걸 오랫동안 개척을 해온 셈인데 두뇌 훈련 산업에 대한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는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거를 첫 번째로 뭐 돌아가면서 먼저 얘기 나누시고 자연스럽게 뭐 좀 토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다양한 두뇌 훈련 산업 중에서 최근에 이제 교육 현장에서 그리고 심리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뇌파 코칭, 뭐 뉴로 피드백,
뭐 이런 바이오 피드백 영역인데 이게 이제 교육훈련 시장에 조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파 코칭 산업에 대해서 좀 두 번째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두뇌 훈련 산업과 뇌파 코칭 영역 이런 걸 다 포괄해서 이제 누가 네,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로 이제 좀 바로 서야 되고 사회적으로 또 공신력 있게 또 인정을 받아야 되고 결국은 이런 소비자의 어떤 선택 또 사회적인 공신력 이런 부분이 결국은 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작년에도 당장 그 뇌파 진단 장비를 한의원에서 써가지고 대한의사협회하고 지금 이렇게 법정 분쟁 소송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물론 의료 영역이긴 하지만 네, 하나의 시사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브레인 트레이너 이제 협회에서 오늘 주최하는 또 포럼이기 때문에 브레인 트레이너가 갖고 있는 의미 또 앞으로의 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세 번째 주제는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전체 흐름은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네, 잘 됐습니다. 네네네. 오늘 토크는 이제 좀 얘기를 먼저 하시고 나서 또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좀 또 다양하시니까 또 그 전문가 토크 일단 1차 세션으로 끝나고 나면 좀 더 같이 화면을 다 켜고 2부라고 굳이 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문가 토크 다음에는 함께 참여해서 조금 자연스럽게 얘기 나누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네, 뭐 예열은 여기까지 하고 네, 공식적으로 그럼 시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먼저 인사 참여하신 분들도 여러분 많으시기 때문에 전체 이제 참여하신 분들께 같이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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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2022년 두뇌 훈련 산업 전문가 포럼 사회를 맡은 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내교학과의 장래학 학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패널 참가한 전문가 패널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주최기관인데요.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를 대표해서 노영철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네. 뒷 배경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브레인 트레이너가 우리나라 이제 유일한 두뇌 훈련 분야 국가공인 자격인데 이 자격증에 대한 발급 기관이 국제내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BT 자격 검정 센터 네, 맡고 계시는 신재한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사실 이 두뇌 훈련하고 어떻게 보면 그 태동기하고 또 연결이 또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 위기 아동들의 어떤 종합적인 그 서비스, 위 프로젝트, 네, 아주 지금도 뭐 전국의 모든 교육청과 학교에 다 이제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위 프로젝트에 대한 그 개발자시죠. 교육부에 계실 때, 네, 지금은 그 브레인 앤 마인드 센터 또 대표로 새로운 분야에 또 도전하고 계시는 박정희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우, 또 평소에도 가끔 뵙는 분들이시라 네, 이 화상 네. 포럼으로 뵈니까 더 네,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그리고 국내 유일의 이제 뇌잡지인 브레인 매거진 공동 주최로 개최되는 두뇌 훈련 산업 전문가 포럼이고요. 네, 세 분의 전문가 패널과 함께 네,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이제 뇌융합 시대가 본격화되고 또 많은 대학들이 또 이런 뇌융합 시대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또 뭐 뇌과학
관련, 또 뇌공학, 뇌인지, 또 심리 플러스 뇌과학, 뭐 뇌훈련, 다양한 영역에서 학과들 신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시장에서도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뇌융합 시대에 있어서 두뇌 훈련 산업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첫 번째 주제로 좀 논의를 갖고요. 두 번째는 그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이제 사람들하고 밀접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뇌파 코칭에 대한 뇌파 산업, 좀 공학적으로의 뇌파 산업보다는 뇌파를 기반으로 한 상담 코칭, 뭐 뉴로 피드백의 활용, 그 분야에 대한 또 전망에 대해서 실제적인 얘기들을 좀 나눴으면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런 새로운 유망 분야가 이제 부상이 되면 결국은 이 소비자였던 선택이나 사회적인 공신력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오늘 또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가 또 주관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브레인 트레이너에 대한 그 필요성, 또 미래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네, 우리나라도 뇌연구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뇌연구 촉진법이 제정된 지 1998년 1차, 2008년에 2차, 제3차가 2018년에 제정이 되었죠. 제3차 뇌연구 촉진법의 주제가 공식 슬로건을 정부에서는 뇌이해 고도화와 뇌 활용 시대로의 진입이라고 제시를 한 지 벌써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본격적인 뇌 활용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이제 서막이 열린 셈인데요. 두뇌 훈련 산업 미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오늘 주최 기관인 우리 노영철 국장님 서두로 좀 얘기를 오늘 취지와 함께 얘기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전세일 협회장님을 대신해서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의 그 발제자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같이 뵈서 너무 반갑고요. 또 뇌 분야 최고 전문가 분들과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는 브레인 트레이너 국가공인 자격 취득하신 분들의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 발급은 국제내교종합대학원 대학교에서 진행하는데 이 자격 발급자 분들의 활동이 또 자발적으로도 만들어지고 또 그 자격 취득자들의 어떤 권익 보호와 신장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두뇌 산업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협회도 운영된 지가 벌써 이제 12년 차 들어서고 있는데요. 사실 그 사이에 체감적으로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브레인 트레이닝, 두뇌 훈련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설명하는데 수많은 그 예시와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한참 해야지 두뇌 훈련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 두뇌 훈련을 이해하고 계세요. 바로 어제 TV조선 백세 누리쇼라는 곳에 프로그램에 그 가수 박주희 씨가 브레인 트레이너로 출연하셨습니다. 그래서 뇌체조를 그 지도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 불과 이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운동이 뇌와 관련돼 있다라는 그 존 네이티 교수님의 어떤 연구 결과가 굉장히 참신하고 새로운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고 쉽게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트니스가 아니라 브레인 피트니스, 그러니까 뇌의 건강을 챙기고 뇌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몸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브레인 트레이너가 현재까지 약 3,000명 정도 양성이 돼서 활동한 결과가 아닐까 싶고 이제 오늘 그 포럼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좀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이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이렇게 행사를 열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주희
가수 최초의 브레인 트레이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요즘에 방송에서 네, 좀 가끔씩 뵙는 것 같아요. 뭐 네, 그런 변화가 이제 느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또 네, 말씀 주신 그 브레인 피트니스라는 또 어떻게 보면 시장도 피트니스에서 이제 사실 브레인 피트니스라고 새롭게 명명하는 그 용어도 좀 그런 뇌 융합 두뇌 훈련 산업의 그 좀 특성? 네,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 시장이 새롭게 생성된다기보다 기존의 이제 있던 생활과 라이프 스타일에 있던 기존의 영역들이 뇌와 접목되면서 좀 새롭게 변화하는 또 이렇게 조금 높아지는 그런 그 시장의 형태라고 좀 느껴지는데요. 우리 그 자격 검정 센터를 맡고 계시는 신재한 센터장님, 네, 좀 어떻으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금 브레인 트레이너 산업은 우리 대학원에서 발급하고 있는 자격증을 전국에 한 3천 명 이상 많은 분들이 따고 계십니다. 이 따신 분들 유형을 보시면 기업체에 계신 분들, 관공서에 계신 분들,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 상담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지금 취직을 해서 각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유아부터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까지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이제 이 브린 트레이너 산업이라는 것이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노형철 국장님께서 뇌과학, 인지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좀 더 많은 수요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는 융합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뇌라는 것이 경제, 산업, 교육, 코칭, 상담 다양한 분야의 산업들과 융합하는 취지로 많은 발전하기 때문에 좀 더 수요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격증을 좀 국제적인 자격증으로 만들고 싶은 포부도 있습니다. 아, 네. 뭐 한국이 두뇌 강국 코리아의 머리 좋기로 유명한 나라에서 세계에서 그래도 교육부가 최초로 국가 공인화한 자격이라 충분히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뭐 교수님 어떻게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중동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사실은 이런 쪽으로 자격증을 좀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문의도 사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번역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해서 국제적으로 만들 포부를 가지고 있고, 우리 두뇌 관련 자격증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공인 자격증도 없고 민간 자격증 중에서도 두뇌 관련 자격증 국가공인은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은 자격증. 네네. 그래서 국가에서도 저희들이 교육부 실사 나와서 이제 서로 소통하다 보면은 좀 국제적인 자격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같은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일본에서도 브레인 트레이너라는 똑같은 명칭의 자격증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민간 자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한국의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의 앞으로의 미래 전망이 또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위 프로젝트 하신 지 이미 십수년이 네. 지나셨는데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아마 그런 아동 청소년들의 어떤 문제와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많이 모색을 하셨고 지금은 또 이런 뇌파를 접목해서 새로운 걸 또 하고 계신데 우리 박정희 대표님 이 두뇌 훈련 산업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 단순히 어떤 비즈니스 개념보다도 왜 지금 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초점을 맞추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이제 교육 현장에서 그동안 1990년대에 이제 살았던 사람들은 보통 교육의 목표를 이제 지덕체란 얘기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식과 덕성과 그다음에 체력을 갖는 인간을 만들겠다 많이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적인 곳에 이제 기울어져 왔고, 그러면서 뭐 RQ 시대가 이제 진행됐고, 한동안 그게 산업사회에서 이제 이루어지면서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 역기능이 나타나면서 뭐 덕성에 관련된 지능도 다중지능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조금 지력에서 덕성 쪽으로 이제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가는데 이게 이제 21세기 넘으면서 지, 덕, 체를 나눌 수 있는
이렇게 파편적으로 나누는 교육은 이미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덕체를 같이 통합적으로 움직이고 융합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가야 되는가에서 근원을 찾아보면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브레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어떤 파편적으로 인간을 분해해서 어떤 교육의 목표를 잡았다면 이제 어떤 인간이든 융합적인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길러내는 그 핵심의 뇌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앞으로는 뇌라는 것을 우리가 탐구하고 이해하고 뭔가 그쪽에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봉착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학교 현장에서 지금 지덕체의 파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속 학생들을 우리가 키워낸들 이게 이 시대에 맞지 않다. 그러면 굉장히 큰 교육의 전환점이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뇌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더불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훈련이나 사업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앞으로 두뇌 훈련 사업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길러야 되는 인재를 전체적으로 다시 포맷을 해야 되는 관점에서 이 두뇌 훈련 사업이 앞으로 전망은 굉장히 밝고 그 전망을 이끌어낼 이제 어떻게 이것을 이제 갈 것인가에 대한 브릿지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더 지금부터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현직에 또 교사로 뭐 수십 년 계시고, 또 교육부에도 오랫동안 또 계시고, 또 그런 문제를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이 프로젝트를 또 직접 만드신 분이라, 지덕체 교육은 이제 20세기로 원래 끝났어야 되는 네. 네, 교육이었는데, 대한민국이 누구보다도 지덕체의 서구 교육 모델의 그 결과물을 잘 만들어낸 셈인데, 그만큼 역기능도 많았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덕체가 채덕지로 바뀌어야 되는 이제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인데, 지금 이제 아동 청소년의 이 미래 교육의 변화를 또 말씀을 주시고 그 변화의 열쇠를 뇌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이게 이제 비단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또 성인과 중장년 영역에서도 이 두뇌 훈련 산업 분야의 변화나 필요성이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예.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에서 아마 그런 부분도 많이 체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성인의 어떤 역량 개발이나 중장년 부분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이제 저희 쪽에서 좀 조명했던 영역이 HRD 분야인데요. 이 HRD가 인적 자원 개발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인적 자원의 그 핵심은 브레인에 있겠죠. 그 뇌의 모든 활동 자체가 사고나 뭐 다양한 행동, 퍼포먼스랑 직접 관련이 돼 있다 보니 이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하는 게 시작된 것 같고요. 이 HRD 분야의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이 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역량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기업체나 관공서에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차원의 혹은 개별 트레이너 차원의 그런 프로그램 접목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뭐 대표적으로 우정공무원 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한 6, 7년을 저희가 그 이 감정 노동에 대한 어떤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제공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HRD 분야에 또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이 좀 여러 가지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 기반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그 결과물 자체가 기존의 그 지식 교육이나 여러 가지 기술 교육에서 그 보완하지 못했던 그런 점들을 그 제공함으로 해서 두각을 나타내시는데 2019년, 2020년도 그 HRD 그 강사 대상을 다 브레인 트레이너 취득자분들이 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역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어떤 우수한 그
트레이너 전문성을 가진 트레이너 분들이 이제 HRD 분야로도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영역은 지금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서지 네.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좀 경험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고령화에 대한 어떤 뇌 건강의 문제가 이제 따르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을 하는 차원의 그 어떤 뇌 질환을 예방하는 차원의 트레이닝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협회도 이제 2016년도부터 꾸준히 치매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왔고 또 전문 그 브레인 트레이너 중에서도 이 영역의 전문성을 가진 트레이너 분들을 양성해 왔고요. 특히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그 주최하는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에 저희 브레인 트레이너가 같이 참여해서 뇌파 측정 및 상담을 같이 진행하게 됐고 2021년도에는 또 서울시 노원구에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 또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그런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그 사회적 수요와 함께 그 직접적으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를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서 더 많이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역할을 준비해서 그런 시장 개척의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동 청소년부터 뭐 성인 또 중장년의 치매 예방 훈련 분야까지 이게 이제 의료 영역이 아닌 이제 비의료 영역에서 교육 및 훈련 분야라고 뭐 볼 수 있는데 치료가 아닌 영역이죠. 앞으로 이런 예방 관리에 대한 분야가 갈수록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박정희 대표님께서 그 이제 뇌에 대한 뇌를 왜 주목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네, 굉장히 언급을 잘 해주셨는데 방금 그 노영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성인이나 중장년 부분도 지금 아마 교육 현장에 계시면서 또 체감하신 게 조금 남다르실 것 같은데 예. 네, 그쪽 부분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게 용어적인 저는 이제 교육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뇌는 훈련시킬 것인가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방향성이 저도 아직 이걸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뇌는 훈련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많아서 아마 여기서도 브레인 트레이너라는 이름을 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저는 약간의 이제 시각을 좀 달리한다면 훈련 이전에 훈련 이전에 교육이라는 부분, 브레인 에듀케이터라는 부분에 대한 인재 양성들, 그거를 할 수 있는 교수 요원들의 어떤 양성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제가 이제 트레이너로만 간다면 특정 분야에 되게 협소한 대상자가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것을 에듀케이터 입장으로 간다면, 브레인 에듀케이터로 간다면 그거는 생애부터 노년 생애를 마감할 때까지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종의 교육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또 다른 쪽에 만나면 훈련하는 사람들 가기 전에 우리가 이거 왜 뇌를 이해를 해야 되고 뇌에 어떤 기능이 있고 또 뇌라는 것이 어떤 특성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중간적인 과정, 이 과정에 대한 소개와 안내가 없으면요 훈련을 가더라도 그 훈련이 굉장히 체계화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아직 그런 뭐 뇌교육사 자격증 뭐 이런 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도 되게 체계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생애에서 아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엄마가 태아에서부터 노년기에서 우리가 이제 죽음으로 이를 때 가진 가정에 그 가정마다 있어야 되는 교육 과정들.
그것이 학교적인 공교육 안에서의 교육 과정일 수도 있고 비제도권 안에서 만들어진 교육 과정 안에 그렇게 누가적으로 평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브레인 커리큘럼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면 그 안에 브레인 트레이너라는 그런 한정적인 여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브레인 에듀케이터라는 그런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교육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신데, 뭐, 네. 사실 브레인 트레이너의 영역도, 뭐, 사실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네. 유아에서 중장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있는 또 학과가 이제 뇌교육학과라, 뇌과학 시대, 또 뭐, 뇌건강 시대, 또 교육은 이제 뇌와 접목이 되면서 뇌교육 시대로 갈 거라고 전망을 해서 이제 그 뇌교육 학과나 여기 뇌교육 종합대학원도 설립이 된 그 배경인 것 같아서 방금 박정희 대표님 말씀하신 그 방향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네. 네, 방향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얘기를 드리면 제가 있는 뇌교육 학과도 그 전공 트랙으로 보면 유아 두뇌 발달, 아동 청소년 두뇌 훈련, 성인 역량 개발, 중장년 치매 예방 훈련, 뭐 인지력 향상. 이게 사실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에서 제시하는 영역을 기본 따르고 있는데 그 얘기는 즉 20세기 가져왔던 어떤 교육이라는 그 영역에서 이제 뇌라고 하는 거에 시선에서 좀 리모델링이 필요한 말씀하신 게 생애 주기별로 네. 네, 아무튼 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뇌융합의 시대라고 하든 뭐 뇌 시대라고 하든 뇌과학과 교육의 만남이라고 하든 그런 뇌융합 교육의 흐름인데 이거를 이제 어느 나라가 조금 체계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또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채로 가장 앞서서 좀 정립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신재한 교수님 또 뭐 자격검정센터도 맡고 계시고 또 교수님도 교육부에도 계셨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용어들이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좀 쓰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제 정서신경과학, 사회신경과학, 교육신경과학 이런 말도 이제 홍합해서 외국에서 들은 것들 우리나라식으로 번역도 하고 하는데, 물론 이제 신경가소성의 관점에서 보면 훈련하는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교육적 차원에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마케팅 쪽과 뇌와 연결해서 유로 마케팅, 그다음에 건축학과 뇌와 관련 신경 건축학 이런 이제 새로운 융합 용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제 메인을 보면은 뇌와 관련된 새로운 학문들이 이제 생성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인관계 신경생물학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대인관계와 인간관계를 신경생물학과 연결하는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저는 조금 제한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넓게 보면 뇌를 중심으로 더 넓게 다양한 용어들이 나와서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학문들이 많이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나라도 의대 밖으로 뇌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하고 조금 다르게 늦게 이 뇌연구, 뇌과학에 대한 산업이 시작이 됐고, 카이스트가 아마 여기 국제대교육 종합대학원에서 뇌교육학과가 설립된 해 2007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의대가 아닌 학과에서 신입생을 받았던 게 2007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뇌가 의대 밖으로 끄집어낸 시간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여기 브레인 트레이너가 국가 공인된 게 몇 년도죠? 2009년 2009년. 네. 네, 뭐 국가 공인 제도화가 2009년인데 여기 대학원의 뇌교육학과 설립이 2007년이니까 네, 굉장히 그 시기가 중요했던 시기인 것 같고 박 대표님 말씀 주셨던 그 변화가 이제 한 15년 이렇게 이제 조금 기초공사하고 조금 이제 확산되는 이제 지금 시점에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 말씀 주셨던 그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는 네, 어느 정도 혹시 예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제 그 이제 글로벌 사이버 대학이라든가 국제 내 종합 대학원 대학교에서 그동안 사실 한 10년 넘게 이제 후학들을 양성하고 또 대한민국의 그 내 교육을 그 어떻게 보면 일반화시키는 데 굉장히 기여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고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나 저기 현장에서도 지금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뭐 그걸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다들 중요하는데 과연 내가 그 학교 교육 안에서도 이 뇌를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거고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10년 전부터 이런 아카데미한 어떤 대학을 만들고 대학원을 만들어내서 그동안 이제 양성했던 사람들과 같이 해서 그래도 적어도 뭐 요새 같이면 초등학교 정도라도 샘플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안에서 1학년에서는 요 정도의 내 발달과 훈련에 대한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거라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면 향후 전반적으로 아마 국가교육과정도 많은 부분이 이제 지금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들어가고요. 또 우리가 이제 뇌라는 것이 많이 얘기했지만 뇌를 정복한 국가가 세계를 정복한다는 것이 캐치프레이즈로 다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발빠르게 교육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주고 방향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내 교육, 내 트레이닝을 하더라도 이것이 그냥 이벤트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들에 대한 체계화시키고 그것이 교육에서 어떻게 스며들 수 있게 이벤트가 아니라 며칠 동안 뭐 와서 어떤 강사가 와서 내 훈련을 했다. 이렇게 가지고는 이거는 이 바람만 불고 나면요. 그거 다 없어져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뇌라는 것이 인간의 본질을 위한 거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의 모든 역량을 모아놓은 것이라 하면 방향을 우리가 제시할 수 뇌를 먼저 공부한 사람들이 이런 저기 가이드라인 정도는 만들어서 현장에 보급을 해야 된다. 이거는 비즈니스와 달리 그렇게 하면서 한쪽에서는 그런 작업, 또 한쪽에서는 산업적으로 작업을 해서 이렇게 같이 밸런스를 해야지만 견고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저도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은 뭐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쪽에 한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그 뜻있고 뼈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미국의 그 연방교육국에서 제가 2010년인가로 기억하는데 초기에는 과학 교사를 대상으로 네. 이런 청소년, 뭐 우리가 외계인의 뇌라고 부르는 사춘기의 이 뇌를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 교사 대상으로 시작한 이 브레인 U라고 하는 이 뇌 연수가 이제 전체 교사로 확대가 되고 지금은 아마 미 연방교육국에서 아마 교사 대상의 이제 일반화된 연수로도 또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한 10여 년간 교사 연수에 뇌가 엄청 많이 들어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아직은 지자체나 교육청 차원에서나 뭐 교육부에서 이게 좀 제도화나 정책으로 하는 경우는 아직은 크게 많이 없던 네. 것 같고 대구교육청인가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이런 두뇌 훈련과 접목한 사업을 교육청 차원에서 좀 시행을 했던 네. 그런 거는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어느 한 지역이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생애 주기별로 어떤 초등학생을 먼저 하든 그런 식의 이제 좀 교재가 됐던 좀 가이드북이 됐던 그런 것들이 하나의 모델이 민간에서 먼저 나와야 네. 요즘은 네. 추세가 뭐 대표님 그게 민간에서 요즘은 추세가 좀 바뀐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뭐 이제 사실은 이제 교직을 남았는데도 그만둔 게 사실 지금은 정부가 하고 있는 일과 민간에 하고 있는 일이 구별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과거에는 정부 주도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전체를 끌어갔다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났거든요. 정부도. 그래서 지금 민간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 있으면 아웃소싱해서 국가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또 많은 선진국은 그게 더 많이 잘 돼 있는 거고. 왜냐하면 국가 안에 재원이, 공무원이 재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처 내에 대해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국가에게 우리가 한 10여 년 동안 많은 연구물과 뭐 현장에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한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냈으니 정책으로 한번 해라 라는 것들 제안을 하면 정부 입장에서야 너무 좋은 제안들이죠. 또 국가도 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내 개발 촉진법 법도 있으니 그 법에 근거해서 하도록 하게 되면 아마 교육 양성기관부터 교대라든가 사범대학교의 양성기관부터 그런 것들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이 써줘야지만 우리가 단계적으로 그런 교육과정이 모든 국민들에게 체계적으로 연령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막중한 사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여전히 글로벌 사이버 대학이나 국제 내교육대학원 대학교가 내교육학과가 최초로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교육이란 말을 네. 붙였기 때문에 제가 더 매력을 가져서 이제 저도 그쪽에서 공부했지만 내 교육이라는 것 이것은 아마 모든 것부터 선행이 돼야 된다. 교육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확산이 되고 그것이 누적이 되는 거지. 그 교육이 없으면 사실은 다 이벤트예요. 저희가 얼마나 많은 정책들이 우리나라에 나왔어요. 다 없어졌죠. 그 안에 교육이 없으면 다 없어져요. 단단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에서 너무 기대가 많아요. 사실은 여기에 나오신 분아, 우리 지금 여기 의외로 지금 방청하시는 분들 중에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 현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다 지금 현장에 계셔서 진짜 아이들을 만나고 네. 있는 분들이 너무나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를 몰라서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어떻게를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뭐 역할과 사명을 많이 느끼는데 그게 좀 더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그런 지자체나 정부와 좀 더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2011년에 제 기억하는데 말씀하신 이제 2011년에 내교육학과가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처음 이제 신설이 되었는데 학부 과정으로는 처음이었죠. 대학원은 2007년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그 교육과학기술부 당시에 그 내과학 교육의 정책 연구 과제를 아마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마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주관을 하고 내교학과가 있으니까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또 의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한국내과학연구원 또 카이스트 거기에 이제 연구진들이 참여해서 제 기억하기로는 교육부에서 최초의 내과학 교육 정책 연구 과제를 당시에 2011년에 했습니다. 그게 뭐 나름 브레인 트레이너도 제도화가 됐고 교육부가 자기들이 했으니까요. 승인을 줬고 또 어떻게 보면 화답 차원에서 대학도 조금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내과학 교육의 정책 연구 과제를 했고 그거를 이제 보고서도 정부에 제출을 하고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을 스타트를 했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게 한 번의 어떤 정책 연구로 그렇죠. 끝나는 건 아니고 끊임없이 또 다양한 또 기관들이 같이 또 움직여야 된다라는 또 생각도 많이 가졌고 지금 대표님 말씀 주신 게 사실은 가야 되는 방향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명분도 좋고 또 여기 브레인 트레이너 검정센터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두 분이 또 대표로 나오셨는데 교육부가 참 선제적으로 국가 공인화한 브레인 네. 트레이너 또 대학원은 내교학과도 갖고 계시니까 한 분씩 어떻게 좀 앞으로의 충분한 중요한 또 프로젝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많이 드는데요. 우리 노영철 국장님 먼저 잠깐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박정희 대표님 말씀에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네요. 이게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정책적인 차원에서 전생의 교육으로 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 이제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의 그 안을 만들어내거나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뭐 지금 협회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그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이 그런 사례를 창출해내고 어떤 그 입안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장을 가지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브레인 트레이너 활동을 좀 같이 독려하고 또 이제 정보를 교류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 아이디어가 모일 수 있게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박정희 대표님과 또 여러 전문가분들의 좀 도움을 많이 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브레인트레이너 협회는 또 역할이 막중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국가 전략 산업상 유망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 공인화를 시킨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판단하기로 이런 뇌 시대에 이런 분야는 한국이 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산업적인 이런 파급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인재를 일찍부터 교육에 네. 접목을 해야 되는 아마 필요성이 더 느껴지실 것 같아서 협회의 또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 같고, 우리 저기 검정센터 신재환 교수님, 대학원이 사실은 카이스트하고 동일 해에 아마 의대 밖에서 처음으로 뇌 관련 신입생을 받은 학과신데 또 예, 뇌교육학과 지금 학과장으로 계신데요. 네, 한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대표님 말씀대로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간주도가 아니고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는 게 교육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지역에서 제가 알기로 브레인 트레이너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 사례들이 교육청에서 역발굴을 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분을 모든 교육에서 그걸 채택을 못하니까 일부 부분에서 부적응 행동 아이들이나 그다음에 또 기초학력 부분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활용해서 실제로 쓰고 있고, 그게 또 입소문이 나니까 더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브레인 트레이닝 앞으로 많이 양산해서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취지로 가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석사 박사 과정에서 이제 내용 관련해서 논문을 또 쓰고 하는 이유도 이 학문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해서 세상의 변화를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이제 여러 뭐 한국연구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지자체의 프로젝트 사업을 같이 추진해서 학문과 실제가 같이 동반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우리의 또 브레인 터널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이렇게 막 또 나왔습니다. 어, 저희가 뇌 시대를 맞이해서 그 뇌과학, 인류과학의 정점이라고 하는 뇌과학은 세계 한 10위권 정도 된다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국력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뇌과학은 사실 선진국을 따라가는 입장이지만 이런 뇌 활용 분야에서는 누가 뭐래도 이런 뇌교육의 학석, 박사, 학위 과정을 처음으로 구축한 나라는 한국이고, 또 정부가 발빠르게 이 두뇌 훈련 전문가를 국가 공인 제도화를 한, 또 이 부분을 뭐 잘한 건 잘한 거라서 박수를 뭐 가끔은 정부에도 쳐야 되니까 네. 박수를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긍심을 가질 거는 같고 또 그만큼 빠르게 또 제도화한 부분은 있는데, 이게 또 교육 현장이 깊게 또 산업적으로 더 확산될 수 있는 역할은 오늘 또 함께 자리하신 분들 또 기관에서 또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인데 아주 뜨겁게 또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상 첫 번째 주제, 두뇌 훈련 산업의 미래 전망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말씀 주신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제 깊게 네,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포럼이 좀 지속적으로 주제별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분야 중에 어,
가장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또 교육과 과학의 이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뇌에서는 또 뇌파 부분 아닙니까? 네,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현재 유일하게 사실은 쓸 수 있는 게 뇌파에 대한 생체 신호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이 뇌파 코칭 산업이라고 뭐 명명을 좀 한다면, 그 뇌파에 대한 측정과 검사, 또 뉴로 피드백에 대한 적용, 이런 것들이 지금 기존의 어떤 상담 심리의 영역과, 또 아이들이 요즘에 검사를, 우리나라는 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또 검사일 것 같은데, 그런 검사, 이런 부분에서 이 뇌파 코칭 산업에 대해서 두 번째 좀 주제로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우선 그 지금 박정희 대표님께서 위 프로젝트 이후에 두 번째 인생 네. 2막을 아마 스타트 하신 게 또 이쪽 분야라고 알고 있는데, 그 왜 이쪽 분야에 좀 새롭게 시작을 하셨는지도 예. 궁금하고, 네, 어떻게 좀 위 프로젝트에서 또 네. 조금 한계로 느끼셨던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위 프로젝트를 말씀하셔서 그게 이제 2007년도 지금 보면 정부 가도기 때 만든 거거든요. 예,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갈 그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인수위가 끊어질 때 정책을 만든 거예요. 이미 이제 그 어떤 그렇게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전문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인수위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안들이 나오고 우리는 이제 공무원이니까 그 제안에 맞춰서 사업을 만들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지금 이 프로젝트가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운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는 요 시대에 사실 좋은 거, 뇌 같은 것들을 그때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건데 일단 뭐 그래도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 왜 집어넣냐? 기본적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당시의 패러다임은 상담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제 기존의 상담실이라는 패러다임은 선생님으로부터 가서 야단 맞고 훈육하고 뭐 경고받고 이런 것이 상담이었다면 그 이후의 패러다임 상담은 누군가 도움을 받고 거기서 내 마음을 감성적으로 접근을 해주는 소통을 해주는 공간으로 이제 바꿔서 위라는 것들이 완전히 이제 바꿔낸 거고요. 제가 지금 다른 것을 하는 거는 이것도 또한 다른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십몇 년 동안 위라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세상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이 완전히 이제 디지털 되면서 세상이 바뀐 거예요. 저희가 만들 때는 아날로그였어요. 그때는 위는. 근데 지금 세상은 디지털로 간 거고 그 디지털이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더 빨리 온 거야, 우리 곁에. 근데 저는 그거를 올 때 무슨 생각했냐면 분명히 디지털 시계로 완전히 아이들이 바뀐 거를 대비해서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내가 접근해서 치유를 해주고 그 아이를 도와줄 건가 생각했을 때 뇌밖에 없는 거예요. 네, 브레인을 접근하자. 그리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 근데 이 뇌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뇌파라는 산업은 비대면으로도 가능한 거고 여러 가지 기술로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담이라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또 다른 그 전환기죠. 이제 상담은 마음으로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뇌를 치유해서 상담해 준다. 근데 뇌를 어떻게 치유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뇌파를 통해서 알고 뇌파 훈련을 통해서 상담을 해주자. 라는 전환점에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뇌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뇌가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이 뇌파 산업은 당연히 사람들한테 열광적으로 다가오겠죠. 저는 그래서 뇌파 이 코칭이라든가 뇌파 상담이라든가 뇌파를 통해서 학습을 증진한다든가 뇌파를 통해서 건강을 찾는다든가 우울증을 해결한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뉴로 카운셀링, 카운셀러, 예. 네, 이런 또 미국에서도 아마 지금 또 발빠르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인데, 시대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란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누가 과거에는 신경과나 정신과 가서야 뇌파를 찍었는데 의사들이 측정하고 저도 연구원에 있을 때 2006년 7년에 했을 때는 그 18채널 붙이고 막 그때는 젤 바르고 막 그렇죠. 한 측정하고 나면은 뭐 애들이 이렇게 막 덕지덕지 머리 감는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뭐 건식 센서로 이렇게 예. 해가지고 18채널 말고도 2채널만 붙이고 그냥 뭐 그라운드 잡아가지고 딱 하면 이전에 그렇게 했을 때하고 거의 신뢰성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결과를 그만큼 기술이 발전한 거죠. 예. 네, 우리 브레인 트레인 협회에서도 이런 뇌파 코칭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지난 10여 년간 또 현장에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 사실 처음에는 좀 그 마케팅적 접근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전문가를 얘기를 하면 그 전문가의 상징적인 도구나 의상 이런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이 의사를 딱 그 떠올리면 흰 가운에 청진기를 떠올리는 것처럼 뇌를 다루는 전문가면 뭐가 떠오를 수 음.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던 거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뇌파라는 것이 가장 그 당시에도 어, 쓰기에 제일 좋은 그 툴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경제적인 부분 도 이제 괜찮고요. 그러니까 가격대가 다른 뇌 장비에 비해서 대중적으로 좀 확산될 수 있는 저렴한 편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그 연구하고 또 같이 그 할 수 있는 업체와 또 협력 구조를 계속 만들어 갔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가 그 연구 과제로 나온 결과물을 바탕으로 이제 그 브레인 트레이닝 협회 내각연구원 같이 해서 그 스마트 브레인 이라는 뇌파 측정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이제 출시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지금 시중에서 쓰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그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 취득자 비율이 직원 비율이 가장 높은 비알레교육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의 경우에는 이 스마트 브레인을 지점에 한 대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어, 그 학생들의 그 교육하기의 사전 상담과 또 진행 과정에 대한 어떤 상담을 적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사례로 좀 언급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역들을 조금씩 개척해 왔는데 과제는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측정을 통해서 그것을 그뇌 상태를 알아채고 거기에 맞는 상담과 또 적절한 트레이닝을 설계해서 적용하는 시도를 하는데 우선은 뭐 측정에 대한 그 정확도와 편의성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측정된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의미를 도출해내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기술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더 개선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뇌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또 연구 차원에서도 잘 좀 도출을 해내서 많은 그 뇌파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트레이닝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연구 개발 또한 많이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역에 지금 신재한 교수님 포함해서 또 국제내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 교수님들과 많은 연구가 또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 또 박정희 대표님께서도 시중에서 다양한 어떤 기기를 활용해 보시면서 전문성을 계속 키워가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그 융합이 돼서 좀 더 확장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나중에는 좀 더 편리한 디바이스와 좀 더 이제 정확한 어떤 결과 해석과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를 통해서 이 시장에서 확장되는데 뇌파가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뇌파 코칭 산업 쪽은 얘기를 조금 듣다 보면 저도 뭐 연구원에 있을 때 한 3, 4년 정도는 뇌파만 했던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바뀔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온 거 아닌가 네. 하는. 또 이게 더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또 조금 문제도 드러날 테고 이렇게 되면 또 자연스러운 또 확산을 위한 또 그런 시간도 생길 것 같은데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에서 이제 오늘은 좀 러프하게 이제 이런 논의가 진행이 제가 이렇게 사회를 그렇게 맡고 있는데 이런 뇌파 코칭 부분은
별도의 어떤 좀 전문 포럼이나 또 네. 관계 기관에 또 실제 장비를 만드는 기업, 또 이거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는 어떤 현직 그 교원분들, 또 이런 주요 관계 기관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전문 포럼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 이런 것도 어필도 하고 필요하면 정부 관계자도 조금 모시고 뭐 그런 자리가 아니면 뭐 국회에서 하든지 그런 식이 앞으로 아마 좀 바로 아마 또 시행이 될 수 있는 영역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우리 신재한 센터장님, 이 뇌파 쪽 직제로 대구에서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네, 현재 이제 일반적인 심리 검사나 성격 검사, 설문지로 통해서 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이제 기존의 교육에서 많이 해왔고 상담에서 해왔는데 그것들의 한계점이라든지 실제 설문지에 응답할 때 주관적인 측면 그리고 문항이 많았을 때 객관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그것들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게 하나의 대안이 뇌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대안을 바탕으로 해서 뇌파를 진로나 인성이나 학습이나 리더십이나 다양한 분야에 실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브레인 여러 가지 뇌파 기기가 있는데 그 중에 스마트 브레인을 현장에서 많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냥 눈 감고 눈 뜨고 하는 자발 뇌파라 그러죠. 자발 뇌파뿐만 아니라 어떤 공간 지각력이나 기억력, 미션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뇌파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유발 뇌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편안한 상태에서의 뇌파와 이제 문제 해결 과정 뇌파를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인간이 뭐 학생이 됐든 성인이 됐든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그리고 어떤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해결 방안을 할 수 있는 진단 도구로 많이 실제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유로 피드백을 또 훈련 과정에서 쓸 수 있는데 이 유로 피드백은 맞춤형으로 좀 해야 되셔야 되겠죠. 뭐 우울이나 학습 부분이나 집중력이나 다양한 분야에 맞춤형으로 해주는데 이제 최근에 연구들을 보면은 이 유로 피드백과 브레인 트레이닝을 병행했을 때 효과가 크다는 연구들이 많아요. 한 유로 피드백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과 유로 피드백을 맞춤형으로 어떻게 조합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이냐. 또 나중에 되면 이 유로 피드백이 줄어들고 스스로 브레인 트레이닝해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삶을 살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뇌파라든지 유로 피드백은 일단은 기계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니까 뇌과소성 원리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저는 좀 더 관심이 있고 그렇게 가야 될 방향이고 학자들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때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브레인의 박정희 대표님 인터뷰가 한번 실려서 제가 직접 한번 뵙고 인터뷰도 가졌었는데 그때 그 박정희 대표님도 그런 굉장히 강조 주셨던 걸로 네. 기억을 합니다. 네. 네, 뇌파를 측정하고 검사하는 것하고 또 실제적으로 네, 말씀하신 신재영 교수님 말씀하신 이게 도구로서의 이제 활용과 실제적으로 전체를 이제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활용의 차원이어야지 이제 그 장비 자체가 중심이 될 수는 없는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좀 말씀 한 말씀. 예. 이게 아마 굉장히 많은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뇌파 산업을 되게 뇌파 산업하면 이제 진단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근데 사실 뇌파 산업에는 뉴로 피드백 그 사업도 다 들어가는 뇌파 산업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거를 하고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저 나름대로도 의구심이 계속 가고 어떻게 이거를 할 것인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 신재현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맞아요. 그 진단하고 정확한 진단이 이제 뇌파로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거에 따라서 뉴로 피드백 훈련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그 굉장히 이상적인데 분명히 이제 우리가 대상자들은 자기 것까지 자기 스스로 가기 전까짐에 뭔가 도와주는 사람 그게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든 아니면 교사든 상담사든 이게 있잖아요 누군가가 그런데 이제 딜레마는 뭐냐면 앞으로 굉장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아니, 기계가 모든 걸 다 대신해? 다 기계거든요. 뇌파도 기계고, 브레인 트레이너도 이제, 뉴로 피드백도 기계면, 여기서 우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많은 임상을 통해서 뭐냐, 사람이 그 누군가, 선생님이든 누군가가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개입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도와서 이 사람이 기계로만 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분명히 따뜻한 인간이 같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왜 뉴로 피드백이 실패를 했냐, 산업에서 실패했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인간이 없었어요. 그 안에. 기계만 있지.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저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회사들이 많잖아요. 뉴로 피드백이 얼마나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스마트 브레인이든 뇌파, 뇌기능 검사든 이 검사를 하고 나서 그냥 그 안에서 해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따뜻함과 이 사람을 내가 고쳐야 되는 어떤 사명감이 같이 들어가서 해석하지 않는 한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이 안에서 질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개입해서 도와줘서 하야지만 이 뇌파 산업은 굉장히 질적인 왕성까지는 가지 양적으로 아무리 가더라도 나중에 보면 사람은 사람에서 회복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고민인 거야. 저도 이게 맞는 거야? 이게 그냥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로 피드백을 권장하는 거는 뭐냐? 지금 현장에 아이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너무 넘쳐나는데 그거를 대신해 줄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없으니 임시라도 이렇게 뉴로 피드백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을 좀 빨리빨리 우리가 좀 회복되고 회복돼서 애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계의 힘이든 무슨 힘을 빌려야 되지 않냐라는 건 되지만 이것이 계속 우리가 좀 더 체계화된다면 대학이나 저희들이나 해야 되는 거는 적절하게 사람이 어떻게 상담사가 개입을 하고 선생님이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하면서. 그래야지 양심이 안 찔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기계 애들 다 맡기고 나서 엄마가 아기들 저기 유모차에 그냥 놔든가 이렇게 뭐 옛날에 이렇게 애들 침대에 눕히고 엄마 딴 거 하잖아요. 그 양심에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따뜻함이 뭐가 있지 않으면 이것도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굉장히 사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 얘기를 좀 듣다 보면 두뇌 훈련 산업이라는 그 특징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20세기에 뭐 조선 산업, 반도체 산업, 자동차 산업, 뭐 항공 산업, 뭐 이런 것들은 그 제품이 사실은 중심이 되고 그 제품을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가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그 시장을 이끌어 갔었죠. 지금도 가고 있지만 이 두뇌라고 하는 관련된 산업에서는 아무리 그 제품이 고도화되고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있더라도 결국은 다루는 건 사람이 네. 다루어야 되는 이 유일한 정신 활동을 하는 이 사람이 다루어야 돼서 두뇌 산업이나 두뇌 훈련 산업은 정말로 사람이 그 중심에 서지 않고 자칫 기계가 기존의 20세기 산업처럼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가면 오히려 또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브레인 트레이너 역할이 더더욱 중요함을 많이 절감을 하게 되고 브레인 트레이너 그 교재에도 그런 부분도 굉장히 강조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네, 나부터 브레인 트레이닝 하고 상대를 브레인 트레이닝 해야 된다. 네. 우리 노영철 국장님 어떻게 굉장히 절감하시는 부분 아니신가 네.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결국은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니까요.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는 측면은 정말 공감이 일어나야 되고 그 어떤 자발적인 동기가 들어가야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인간 대 인간의 교류가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 지금 말씀 주셨는데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께 제일 제가 많이 드리는 말씀이 그 정말 스스로가 브레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변화를 체험해 보셔야 된다. 네, 자기 자신이 트레이닝이 돼야 다른 사람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뇌파라는 기기는 하나의 그 거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상태를 이렇게 비춰주는 거울로서 셀프 트레이닝 할 때도 좀 요긴한 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네, 뇌파 코칭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세 번째 주제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바로 그냥 이어서 하면 이 뇌파라는 거는 방금 박정희 대표님 말씀 주신 거에서 또 굉장히 근본적인 그 기계와 인간에 대한 그 사이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조금 더 보편화되다 보면 지금도 많은 분들은 의사가 아닌데 이거 측정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묻는 학부모님들 계시고요. 이거 학교에서 측정해도 되나요? 이거 선생님 이거 측정해도 됩니까? 묻는 학부모도 계실 수 있고요. 계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 뇌파라는 부분은 제가 서두에 짧게 얘기 드렸던 그 의료 영역에서 사용하는 뇌파가 있고 지금은 저희는 이제 비의료 영역에서 교육과 훈련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단계이고 아직 제도나 법적으로 네, 안 되어 있죠. 네, 누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누군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자격 시험이 이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국가 공인 자격이기 때문에 브레인 트레이너가 이제 좀 더 역할상 중요해질 거라고 예측은 충분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브레인 트레이너의 역할이나 좀 더 이어서 얘기를 같이 좀 나눴으면 하는데요. 대표님 먼저 좀 말씀을 현장에서 또 하시면서 네. 얘기를 많이 듣고 하실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도 요즘에 이런 뇌파에 대한 장비 사용이 조금 학교에서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도 또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떻습니까? 글쎄, 뭐, 저희 센터는 약간 이제 특수성이 있긴 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 BM센터에서, 저기도 민간 자격증이 있는데요. 거기서 하시는 분들은 저희 기본 베이스가 이미 상담을 하고 계시는 상담 선생님 또는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훈련을 이제 학생을 다루고 키우고 하는 교육을 하는 것에 이미 익숙하신 분에 거기다 플러스 뇌라는 걸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분들은 질적으로 이제 하는데 그러나 그런 경험 없는 분들에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뇌파 관련된 산업에 바로 종사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지금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실 저희 이제 대한민국은 이 상담이나 심리 이 자격증도 굉장히 유순한 편이 있거든요. 그러나 외국에서는 굉장한 고도한 임상이라든가 훈련이 된 사람만 자격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또 대우도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뇌는 그런 자격도 사실 없는 거예요. 뇌와 관련된 사람들은. 그러면 이거는 일반화되고 보편화될수록 문제제기가 일어나겠죠. 어느 곳에서. 아이가 뭘 하는데 그게 맞냐? 아니면 정보 유출을 한다든가. 제일 걱정은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게 한번 일어났다. 그럼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려면 국가 입장에서는 일정한 자격을 일정한 어떤 훈련을 일정한 제한 조건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국가 입장에서는 사람을 다루는 것들은 특히 더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국가 공인된 자격이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이 국가에서 준 게 있으니 그거랑 같이 어떤 통폐합을 하든가 거기서 기존에서 뇌를 관련해서 교육을 하거나 상담을 하던 사람들이 재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기간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를 정리를 하지 않을까. 근데 그것은 제가 보기엔 빠른 시에 이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뇌가 이게 파급되는 이 속도가요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이거랑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2020년부터 이걸 하는데 다이너마이트에 이 심지가 하나 딱 하면 탁 해서 팍 할 것이 지금 심지에 불이 켜 있어요.
그러니까 타타닥 해서 어느 순간 확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야 지금이 기회야 막 열심히 빨리 이거 국가공인 트레이너 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쪽하고 전체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해서 뭐 국가공인 트레이너 자격증이 굉장히 상한가를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상한가를 칠 거라고 예상하는 그 분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출판사에서 그 학교에도 브레인 트레이너 교재가 출판을 해야겠다고 재작년에 의뢰가 들어와서 지금 그 네. 출판사에서 브레인 트레이너 교재를 이거는 한국어 뭐죠? 그 검정 자격인가요? 네. 그것만큼 뜰 것 나올 거예요. 같다. 네. 그래서 출판사에서 먼저 의뢰가 와서 지금 이제 그 출판사에서 교재가 이제 냈는데 한참 이제 재작년에 집필한다고 고생했는데 그거를 느끼고 있는 거겠죠. 그런 네. 뭐 수십 년 된 그런 자격증 전문 출판사에서 그런 걸 보면은 저도 요즘에 조금 피부로 느끼는 건 제가 이제 매년 내교학과에 신입생을 받으면 유형을 분석을 하는데 특히 재작년하고 작년에 걸쳐서 이 뇌파 관련한 분야의 종사자분들 또 실제로 이런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상담사 분들이 입학이 많았습니다. 네. 네, 요즘에 상담센터에서도 뇌파 이거 많이 정보를 하죠. 도입을 예. 해서 예. 지금은 뭐 그런 자격 여부가 따지질 않으니까 정부에서 그냥 상담센터에서 사용을 하죠. 그런 분들이 그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걸 보니까 뇌파만 다루는 쪽에서는 좀 뇌 전체에 대한 공부를 하러 들어오시고 심리센터를 운영하는 상담센터 분들은 이제 요즘에 심리도 뇌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니까 뇌 공부하러 들어오시고 또 인체에 대한 전체적인 좀 공부를 하러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한 2, 3년 사이에 많이 좋았죠. 유형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전에는 학부모님들하고 조금 인생 이막 준비하는 분들, 또 20대 청년들은 이렇게 뇌가 트렌디하니까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실제 종사자분들이 2, 3년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이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화가 폭이 크겠다. 네, 우리 자격 검정 센터에서 우리 할 일이 자격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발급 관리를 하고 계신데 근데 네, 진짜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쉽게 어렵죠. 봐서는 안 되는데 우리 신재영 교수님. 네. 예, 지금 저희 대학원에서 이제 내국학과가 있고 상담심리학과 벌써 만든 지 지금 벌써 됐는데 그 과가 또 인기가 많은 이유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상담하시는 분들, 심리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오고 계신데요. 최근에 또 어떤 분들이 오느냐 하면 학원이라는 부분이 이제 교육을 하는 곳인데 예전에 입시 학원을 많이 했듯이 이제는 교육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면서 사실은 입시 학원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관리하고 하면서 학습과 같이 접목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이런 뇌파 코칭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뇌를 다루는 방법을 배워서 학습과 또는 이제 상담과 접목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저희 지금 대학원에 문의가 많이 오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킬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네,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또 뇌파를 활용한 방법들이 더 많이 교육의 패러다임 변함에 따라서 발전적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노영철 국장님 브레인 트레이너의 네, 앞으로의 그 필요성과 또 앞으로 네, 네. 굉장히 국가 정책상 맞물려서 돌아갈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뭐 오늘 사실 필요성이나 전망에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이고 네. 아주 그 황금빛 미래가 이제 보여지는 것 같은데 조금 이제 그렇게 되니까 또 스스로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뜻이냐면은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이게 확산되면은 그 전문가들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회 차원에서도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더 전문성을 키워가자. 예, 그리고 또 어떤 윤리적인 어떤 기준을 잘 갖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이제 어떤 국가 정책에 같이 반영될 수 있는 어떤 전문가로서 자리하기 위해서는 어, 이제 공익의 관점에도 맞고 또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는 어떤 윤리적 관점을 가진 그런
태도와 자질과 어떤 방향성을 갖자, 그렇게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그 사회 속에서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뭐 컨텐츠라든지 도구라든지 수많은 것들이 또 이제 연구 개발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이렇게 확산되는 것과 걸맞춰서 이제 거기에 대한 적합한 역할을 이 브레인 트레이너들이 할 수 있게끔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한국의 두뇌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그 뇌교육이 이제 국제적으로도 잘 확산될 수 있도록 어떤 한국의 그 시초 국가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더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또 오늘 여러 주제로, 세 가지 주제로 이제 나누었는데요. 뇌과학, 뇌건강, 뇌교육의 이런 뇌융합적 흐름에서 뇌교육의 대학원도 한국에 제일 처음 나왔고, 그래서 아마 뇌교육 분야에서는 국제 포럼이 이제 한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열리고 있죠. 2018년, 2020년. 그래서 뇌교육 국제 포럼이 개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브레인 트레이너의 이런 컨퍼런스, 그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그 분들이 이런 좀 사례 발표도 하고, 또 이런 전문 대학원의 이제 교수 연구진들도 발표도 하고, 또 이런 정책도 제안도 하고, 정부에. 그런 식의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연례 컨퍼런스 같은 게 정말 올해, 또 아마 협회에서도 그때 얘기도 잠깐 있었는데요. 그게 올해에 한번 개최가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신재현 센터장님도 한번 브레인 트레이너 그런 컨퍼런스 말씀도 주셨는데, 네, 어떻게 예, 이제 생각하고 계신가요?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하고 저희들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요. 올 연말쯤에 매년 연례 행사로서 잘하고 현장에서 잘하고 있는 브레인 트레이너들의 사례를 발굴해서 내외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한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이나 하든지 해서 교수님들 그리고 현장 사례들 해서 정책 관계자들 모셔놓고 이렇게 짧게라도 원래의 행사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지지와 후원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협회랑 교매랑 협회에서 앞으로 브레인 트레이너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네, 저도 적극 참석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오늘 이렇게 제가 또 그 사회 진행을 맡으면서 이런 식의 주제별 그 좀 전문가 포럼은 그냥 자주 열리면 좋겠다. 뭐 올해 한 번이든 이렇게 자주 열리고, 방금 말씀 주신 그런 브레인 트레이너 연례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이제 모여서 이제 뭐 방역도 풀리고 하니까 정말 좀 공식적인 오프라인 장소에서 해서 대국민 발표도 하고 정부의 이런 요청도 하고, 그게 가장 앞서 국가 공인화를 준 정부에 또 화답도 해야 될 것 같고, 시기상 아까 박 대표님 말씀 주신 신정부의 시기상 정말로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빠르게 빛의 속도로, 네, 이 양자 물리학의 현상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오늘 일단 참석분들 오늘 그래도 마무리 또 멘트 한마디씩 좀 듣고, 공식 오늘 전문가 토의는 요걸로 마무리를 하고, 참석하신 분들이 또 여러 분 계셔가지고 좀 화면 켜고 혹시 있을 또 질의응답 시간 짧게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중요한 포인트마다 또 지난 한 몇십 년, 40년 정도 되셨습니까? 교직과 교육부와 또 교육청의 역할을 해오셨던 박정희 대표님부터, 네, 마무리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올해 서울시교육청에서 마음 건강 팀이라고 새로 신설을 했더라고요. 마음 건강 팀. 예전에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팀이라면 거기에 그 장학관 비롯해서 장학사가 생긴 건데 생활지도팀은 따로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그 발족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동안 이제 자살을 한 아이들이라든가 또 이제 문제 성향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주로 보니까 우리가 보호 대상자,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상자들에게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실제로 자살한 애들 보니까 관심 밖에 있는 일반 정상인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쇼크거든요. 그만큼 그래서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먼저 선도적으로 마음건강팀을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저는 앞으로 많은 시도교육청에 아마 브레인, 마인드 건강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 건강만 하지 말고 앞에 브레인이 붙여야 된다고 생각해 저는요. 왜냐하면 뇌와 마음은 같이 있게 이루어지는 기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브레인, 마인드 건강팀이 앞으로 생기면서 우리 학생들 100년 대계를 이끌어가는 학생들에게 자기의 소중함을 느끼고 더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되도록 우리가 먼저 뇌를 안 사람들이 그런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 오늘 포럼의 마지막 말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뜻깊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자격을 책임지고 있는 검정센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신재환 교수님. 예, 교육청에서 그런 팀이 많이 만들어서 브레인 트레이닝 시험을 많이 치면 좋겠습니다. 예, 원래 저 4월 달에 저희들이 일 시험을 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시험을 응시해가지고 보통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 40에서 50%, 많게는 60%까지 가는데 이제 여러 번 도전할 수 있는데요. 올해 7월하고 11월 두 번이 남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시험에 홍보도 좀 해주시고 필요하면 저희들 MO에 맺어서 또 우리 협회도 계시니까 찾아가서 또 같이 연계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은 보수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보수교육 시간에 또 담아서 현장에 계신 분들 많이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이라든지 뇌파라든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적으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은 브레인 트레이너 모두 일찍 응시를 하시길 추천해드리고 오늘 또 주최를 해주신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우리 노영철 국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이렇게 브레인 트레이너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과 애정을 가지신 그 전문가분들과 대화하는 시간 너무 뜻깊었고요. 지금 말씀 나온 내용들이 전부 와닿고 그 과정에서 앞으로의 과제도 좀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컨퍼런스 얘기도 됐는데요. 올해 말에는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봤으면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이 그 활동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협회에서 역할을 더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오늘을 계기로 해서 그런 어떤 또 구체적인 그 발전 행동들이 같이 나오고 그를 통해서 활동하는 브레인 트레이너들이 늘어나서 사회적으로도 정말 많이 알려지고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뜻깊은 시간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회를 맡으면서 또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서 네, 오늘 사회자로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주셨던 올해 이제 방역도 뭐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해인 것 같아서 네, 그 전까지 못했던 브레인 트레이너 이런 연례 컨퍼런스 올해 또 개최를 통해서 브레인 트레이너 또 한국의 두뇌 산업의 중추 역할을 또 해가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고 네, 좀 다른 참석하신 분들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식 그 전문가 포럼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네, 우리 카메라 이제 열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함께 참석하신 분들 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석을
네,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아, 아유, 네, 그, 뭐, 이제 딱 점심시간이라 뇌가 격렬하게 반응할 시간입니다. 네, 수십 년간 이어온 하루 세 끼를 먹을 뇌 신호가 올 텐데, 뭐, 편하게 한 10분 남짓 정도 오늘 좀 얘기 들으시면서 혹시 또 궁금해 하신 점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뭐 소감이라도 이렇게 한마디씩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오늘 공동 주최로 했던 우리 브레인의, 네, 우리 방은진님, 서두로 먼저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네, 뭐 일단 마이크를 켜기는 했습니다만 시종일관 그냥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두뇌 훈련 분야라는 게 말씀 여러분 다 강조하셨듯이 지금 이 시기에 매우 중요한 분야이고 또 그 중요성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브레인 잡지도 사실 뭐 지금 공식적으로는 15주년입니다만은 그 전에 뇌 잡지부터 하면은 20여 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한국뇌과학연구원에서 뇌라는 이름으로 또 이후에 지금의 브레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잡지를 발행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제 그런 시대의 신호가 있었고 또 저희가 그 신호를 일찌감치 알아채고 그리고 저희가 준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뇌과학이 발전하고 정부에서도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면서 이만큼 왔는데 저희는 또 브레인과 브레인 미디어를 그 컨텐츠를 이끌어 왔던 그런 사람으로서 저희도 또 그런 저변 확대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희는 또 조용히 자부심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여러 두뇌 훈련 분야의 흐름을 저희가 잘 따라가면서 저희가 미디어로서 매체로서 따라가면서 빠르게 이제 그것을 담아서 전달을 하고 또 저희가 그 필요한 부분들 오늘도 이제 여러 부분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뇌 훈련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게 담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포럼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브레인 잡지에 지금 제작을 책임 맡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두뇌 훈련 산업이 또 발전할 때 전문 미디어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오늘 포럼도 후속으로 이제 좀 그 후속 기사도 내고, 다음 호 브레인이 이제 93호인데요. 93호에 오늘 그 포럼 내용도 기사화해서 보도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여기 또 한 분씩 말씀을 한번 또 나누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복희 선생님. 네, 여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상담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아까도 들으면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많이 생각이 드는 게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담으로 나아지지 않는 부분을, 이 치료 부분을 어떻게 가면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브레인 트레이너 이거를 알게 됐고, 아, 이게 답이 될 수 있겠다. 아직은 제가 그 변화 과정들을 많이 못 봐서 확실하게 이게 답이다라는 확신은 아직 없는 상태에서 제가 먼저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계속 하면서 그 과정들을 보면서 변화되는 것들을 보고 싶은 상담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인님, 국제내교협회 네, 참석하셨네요. 네. 국제내교협회는 지금 그 UN 공보국의 NGO 기관입니다. 그래서 내교육의 어떤 글로벌 중추 기구로서 UN NGO 기관이 있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그 강점인데요. 네, 국제내교협회
국제협력 네, 하고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특히 이제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계신 현장에서 이렇게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게 이제 희망이 되게 많이 오늘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영철 국장님이나 신재한 교수님은 가끔 뵈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늘 또 이제 박정희 대표님은 화면으로 이제 처음 뵙는 거라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생각의 폭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요. 특히 이제 뇌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올해부터는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게 뇌교육이 무엇인가를 알리기 이전에 뇌를 어떤 이제 생리학적 대상을 넘어서 정말 나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나의 가능성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이제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들 때부터 그 뇌에 대해서 새롭게 뇌란 무엇인가, 뇌가 나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이런 체험적인 지식을 계속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 부분이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제 뵙고도 직접 많이 말씀을 듣고 싶고요. 브레인 트레이너 컨퍼런스가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계속 갈 텐데 뇌교육 그 아이비아에서 이제 2년마다 전 세계 이제 뇌교육 관련 기관들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뇌교육 국제 포럼이 있는데 그때도 한번 또 초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대협회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경희님 참석하셨네. 감사합니다. 발음,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구에 있고요. 박정희 대표님을 만나면서 이제 이런 뇌교육에 관한 관심이 생기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박정희 대표님의 힘을 입어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센터를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이제 곧 이제 오픈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오늘 같은 이런 포럼, 이런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게 이제 새로운 시작인 초기 단계이다 보니 이제 뭐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입장인데 자꾸 듣고 만나고 공유를 해야지 이것에 대한 좀 더 확신과 좀 더 이제 전파력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장이 좀 많았으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협회에서 자주 개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불러주시면은 네, 언제든 자장 사회를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원하시면 내교육학과 입학도 환영합니다. 네, 문지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학교 현장에서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박 대표님 통해서 이걸 접하게 됐고, 이제 현장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들어왔어요.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지금 상담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마무리돼서 들어왔는데, 제가 상담 현장에 있으면서 이게 상당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이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불안, 긴장, 틱, 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학교가 전면 등교되면서 문제가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뇌를 활용해가지고 아이들 검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거 관찰하면서 지켜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컨퍼런스가 열려서 좀 교제도 하고 정보도 얻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그 자격 연수, 브레인 트레인 뭐 이렇게 자격 연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활성화돼서 좀 공부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아유, 네, 한 분씩 또 뜻있는 말씀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런 분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한 10수년간, 네, 한 15년 정도 좀 졌기 때문에 관련한 정보를 이제 빠르게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 오늘 공동 주최했던 브레인
매거진의 공식 사이트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관련한 웬만한 내 관련한 융합 소식, 뭐 인터뷰, 이번에 그 박정희 대표님 인터뷰 기사도 올라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즐겨찾기로 해서 보시면 좋겠고, 뭐 잡지도 필요하신 분들은 좀 직접 구독하셔가지고 이렇게 지면으로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이제 공식 그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가끔 보시면 관련한 소식은 제일 빠르게 올라올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저희 이제 또 브레인에서 또 후속으로 또 기사화도 조금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에 계신 또 분들 말씀 들으니까 저도 이제 느끼는 사안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포럼이 좀 뜻깊게 진행이 된 것 같아서요. 네, 그럼 같이 인사 나누고 오늘 두뇌 훈련 산업 포럼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